그날 새벽 대한민국은 아무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보도 없었고 속보도 없었고 대통령 담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국 정보망에는 확인 중이라는 말만 남아 있었고 주변국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결정을 끝냈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회의가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 하늘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던 외국 안보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새벽 아무 일도 없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에드워드 코너스입니다. 영국 출신 위기관리 분석관으로 지난 15년간 세계 각지의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시뮬레이션을 설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나토 회원국부터 아시아 신흥 강국까지 제가 관찰한 국가만 해도 30개국이 넘습니다. 각국이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지 그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게 제 전문 분야죠. 2026년 1월 저는 동북아 지역 위기 대응 체계를 공동 평가하는 임무로 한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1월 9일 새벽이었습니다. 오전 4시 11분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대형 신호가 포착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민간 선박의 시스템 오류로 분류됐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거든요. 기상 조건이나 통신 간섭으로 인한 오판이 대부분이죠. 보통은 10분 안에 자동으로 정정 신호가 들어오고 상황은 조용히 정리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수십 번 경험했기 때문에 처음엔 별로 긴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3분 뒤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의도 불명,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이 문구가 화면에 뜨는 순간 상황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담당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키보드 치는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미국 쪽 관제센터는 상황 확인을 요청했고 일본은 공식 확인이 나올 때까지 대응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건 표준 절차였어요.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움직이는 건 위험하니까요. 저 역시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원을 투입하는 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상황실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는 속도보다 의사결정이 더 빨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해하지 못했죠. 아직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신호의 정확한 출처도 의도도 심지어 실체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건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단계적 검증이 먼저입니다. 신호의 출처 확인, 의도 분석, 대응 시나리오 검토, 그리고 최종 결정. 이게 국제 표준이에요. 빠르면 30분, 길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과정이죠. 미국은 보통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유럽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그게 안전한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가장 놀라웠던 건 회의실의 침묵이었어요. 긴급 상황인데도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숫자와 좌표로만 이루어졌죠. 불필요한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각 담당자가 자기 영역의 데이터만 정확히 전달했고 결정권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시작됐어요. 해상 자산 배치, 공중 감시 강화, 통신 채널 개방. 3가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국가의 대응보다도 빨랐죠. 저는 그 순간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언제 이런 걸 연습한 걸까? 아니, 어쩌면 이미 한번 겪어본 건 아닐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기 대응을 시뮬레이션으로 배운 게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체득한 나라라는 걸요.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7분이었어요. 제가 참관한 어떤 긴급 회의보다도 짧았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각 부서가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최소 20분에서 30분은 걸려요. 그것도 빠른 축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나토 회의는 40분이 걸렸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1시간 넘게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실에서는 그런 과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군 측 담당자가 좌표와 이동 속도를 보고했어요. 북위 37도 42분, 동경 129도 18분, 이동 속도 시속 12노트. 딱 그것만 말했습니다. 공군 측은 가용 자산 현황을 숫자로만 전달했어요. 초계기 2대, 전투기 4대, 조기 경보기 1대. 역시 간결했죠. 통신 담당자는 현재 개방 가능한 채널 목록을 읽어내렸습니다. 각자가 할 말만 했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미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고 지금은 그걸 확인하는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신호만 기다리는 것처럼요. 각 파트가 이미 자기 악보를 외우고 있고 지금은 박자만 맞추면 되는 상황이었죠. 결정권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나오자 모든 절차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해상 초계기가 이륙 준비에 들어갔고 구축함 2척이 해당 좌표를 향해 출동했어요. 지상 레이더 네트워크는 감시 범위를 확장했고 통신 채널은 실시간 공유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났어요.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요. 저는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급박한 움직임도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각 부문이 서로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해상 자산이 움직이는 동안 공중 감시가 동시에 강화됐고 통신 체계는 그 둘을 실시간으로 연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율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동기화였죠. 제가 가장 놀란 건 이거였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해군이 공군에게 지원 가능 여부를 묻지 않았고 공군은 통신팀의 채널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뭘 할 건지. 마치 이미 한 번 겪어본 일처럼. 아니, 어쩌면 수십 번 겪은 일처럼요. 그게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처음 겪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했거나 실제로 여러 번 경험했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래서 이렇게 빠를 수 있었던 겁니다. 준비된 게 아니라 익숙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역할이 뭔지 잊어버렸어요. 관찰자가 아니라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현장 대응 속도는 제가 본 어떤 국가보다 빨랐습니다. 해상, 공중, 통신. 각 부문이 서로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평소 훈련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습과 실전의 차이였어요. 연습은 매끄럽지만 실전은 날카롭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은 날카로웠어요. 오전 4시 18분 첫 번째 초계기가 이륙했습니다. 신호 포착 후 7분 만이었어요. 저는 제 경험상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첫 대응 자산이 출동하기까지 평균 25분이 걸렸거든요. 미국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필요했죠. 영국은 18분 정도였고요. 그런데 한국은 7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빠른 거였어요. 그것도 새벽 4시예요. 대부분의 인력이 비상 대기 상태가 아닌 시간대였습니다. 조종사를 깨우고 브리핑하고 기체를 점검하고 이륙 준비를 하는데 보통 15분에서 20분은 걸려요. 그런데도 이 속도가 나왔다는 건 시스템 자체가 사람의 판단 속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대기 중이었을 수도 있죠. 한국이 우리한테 말하지 않은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4시 22분 구축함 2척이 해당 해역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지상 레이더 네트워크가 감시 모드를 전환했어요. 기존의 광역 탐지에서 정밀 추적으로요. 이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광역 탐지는 넓은 범위를 보지만 세부 사항을 놓치기 쉬워요. 정밀 추적은 그 반대죠. 좁은 구역을 정확하게 봅니다. 한국은 단 몇 분 만에 그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보통은 시스템 재설정에만 10분은 걸리는데 말이죠.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각 자산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초계기, 구축함, 레이더 신호. 모든 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을 믿는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4시 27분 신호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계기가 보내온 데이터에 따르면 그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어요. 의도를 가진 무언가였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불분명했지만 움직임 패턴이 자연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상황실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죠. 더 긴장됐다기보다는 더 집중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변화가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게 더 명확해졌어요. 대응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갔고 추가 자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보고는 여전히 숫자와 좌표로만 이루어졌고 결정은 여전히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이건 통제된 긴장이었어요. 패닉이 아니라 집중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정확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이미 한 번 겪은 일처럼.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여러 번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평가 임무의 일환으로 그날의 대응 과정을 분석할 권한이 있었거든요. 타임라인, 투입 자산, 의사결정 과정, 통신 기록. 모든 기록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외부 판단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미국의 확인도, 일본의 의견도, 심지어 우리 같은 국제 분석관의 평가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정보, 자체 분석, 자체 결론. 이 세 단계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보통 동맹국들은 정보를 공유하며 판단을 조율합니다. 이건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한 나라가 놓친 부분을 다른 나라가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집단 지성의 힘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말이죠. 빠르면 30분, 길면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동맹국의 정보를 참고하긴 했지만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어요. 자체 센서 네트워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먼저 분석했고 그걸 바탕으로 독자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 움직였어요. 이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자체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죠. 더 중요한 건 그 과정 어디에도 정치적 계산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게 돼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동맹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제 여론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진 않을까? 이런 계산들이 판단 속도를 늦추죠. 제가 본 많은 나라가 2단계에서 주저했어요. 한국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계산을 나중으로 미뤘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가 먼저였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였어요. 지금 막지 않으면 늦어진다. 이 명확한 기준이 빠른 결정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애매한 기준은 느린 결정을 낳고 명확한 기준은 빠른 결정을 낳습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이건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죠. 한국은 위기를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위기는 보고서 속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빠를 수 있었던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현실이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는 준비된 나라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나라라는 걸요.
준비는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현실 직시는 지금을 위한 거예요. 한국은 지금을 선택했습니다. 새벽 5시 무렵 상황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문제의 신호는 한국 관할 구역을 벗어나기 직전이었어요. 초계기가 보내온 실시간 데이터에 따르면 그건 명백히 의도를 가진 움직임이었습니다. 단순한 오류나 표류가 아니었죠. 속도와 방향이 일정했고 특정 좌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신호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폭발도 없었고 충돌도 없었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뭔가 기술적 오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센서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상황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혼란의 정적이 아니었어요. 확인의 정적이었죠. 각 부문에서 자체 센서 데이터를 재확인했습니다. 초계기, 구축함, 지상 레이더, 수중 음파 탐지기. 모든 자산이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신호 소실, 위험 요소 제거. 이 문구가 화면에 뜬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험 요소 제거. 이건 단순한 상황 종료가 아니었어요.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그 무언가를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대응했던 겁니다.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물리적 요격인지 전자전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위협이 제거됐고 한국 영해는 안전했습니다. 5시 7분 모든 자산이 정상 상태로 복귀했습니다. 초계기는 기지로 귀환했고 구축함들은 원래 임무로 돌아갔어요. 레이더 네트워크는 일반 감시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뭔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분명했어요. 단지 조용히 끝났을 뿐이죠. 그날 아침 대부분의 국민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도 아침 뉴스에서도 이 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표할 게 없었거든요. 국민 안전에 영향은 없었으니까요. 문제가 발생했고 해결됐고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어났다는 걸요. 미국 측은 오전 중에 비공식 문의를 보내왔고 일본도 상황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주변국들도 관심을 보였죠. 다들 뭔가 감지했지만 정확히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일관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신호 감지, 정상 처리, 추가 위협 없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저는 그 대응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과장하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필요한 일을 했고 조용히 끝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려 해요. 국민에게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거나 국제사회의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정치적 자산으로 삼죠.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사건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조용히요. 외신은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쯤부터 하나둘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인근 해상에서 정체불명 신호 포착, 한국군 긴급 대응, 상황 종료. 대부분 짧은 속보 형식이었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거든요. 정보가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언론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뭔가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기사가 되니까요. 그리고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했는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공식 발표가 없는가? 어떤 위협이었는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각국 언론사들이 한국 국방부에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일부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고 전문가들의 추측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미사일 요격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잠수함 침투라고 했어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됐죠. 한국의 답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국민 안전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어떤 위협이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왜 사라졌는지.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결과만 말했을 뿐이에요. 상황 종료, 안전 확보, 정상 복귀. 이 세 단어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보며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들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준비돼 있었다. 우리는 대응했다. 그리고 국민을 지켰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결과가 증명하니까요. 외신 기자들은 계속 추가 정보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국민 안전에 영향이 없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밀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은 현명하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몇몇 한국 관계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가볍게 얘기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느냐고요? 그들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설명이 필요 없었다고요. 국민은 안전했고 그게 중요한 전부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은 위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거라고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옳았어요. 위기 관리의 목표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조용히 그리고 완전하게. 발표 없이 과시 없이 그냥 일을 했습니다. 그게 진짜 전문가의 태도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였어요. 화려한 발표나 과시가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소리 없이 움직이고 조용히 끝내고 국민을 지키는 나라 말이에요. 며칠 뒤 비공개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제 분석관들과 한국 측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서울 시내의 한 회의실이었죠. 1월 9일 새벽에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회의는 보통 형식적이에요. 각국이 외교적 수사를 늘어놓고 서로 칭찬하고 문제점은 애매하게 얼버무리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다들 그날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사례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위기 관리 사례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사례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만한, 어쩌면 벤치마크로 삼을 만한 사례였죠. 그래서 다들 진지했습니다. 각국 분석관들이 차례로 의견을 냈습니다. 대응 속도, 자산 운용, 의사결정 과정, 정보 공유 체계, 사후 관리. 모든 측면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자체 판단 능력과 독자적 실행력이 주목받았습니다. 동맹국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다고들 했죠. 균형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저도 발언했습니다. 제가 본 가장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었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태도였다고요. 위기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태도, 결과로 증명하는 태도. 이 세 가지가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이나 시스템은 복사할 수 있지만 태도는 복사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어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사건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냥 끝내버렸다. 이 문장이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됐어요. 모든 분석관이 동의하는 평가였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정말로 위기를 사건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되기 전에 끝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다는 점이요. 언론은 며칠간 떠들다가 잊어버렸고 대중은 처음부터 몰랐으며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사건 하나 잘 처리했네 정도로 생각했죠. 이게 바로 진짜 국가 능력의 역설입니다. 가장 훌륭한 대응은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용히 해결되니까요. 반대로 실패한 대응은 모두가 알게 됩니다. 뉴스가 되고 분석 대상이 되고 역사에 기록되죠. 성공은 조용하고 실패는 시끄럽습니다. 한국은 성공했기 때문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9일 새벽 한국이 무엇을 해냈는지를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요. 회의가 끝난 뒤 한 한국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국민이 안전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전부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죠. 이 사람들은 진짜 프로였어요. 저는 그날 이후 강한 나라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끝내는 나라. 화려한 발표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 위협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나라.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군사력을 쓸 줄 아는 나라.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이거였어요. 영국으로 돌아간 뒤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 사례를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런던 본부에서 브리핑 자리에서 학술 세미나에서.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어요. 7분 만에 초계기 이륙, 동맹국 확인 없이, 독자 판단, 공식 발표도 없이 조용히 종료. 이런 건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일이라고들 했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여주자 다들 침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타임라인, 자산 배치 기록, 의사결정 과정, 통신 로그. 모든 게 명확히 기록돼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고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유럽 몇몇 국가가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속도가 가능한지, 어떤 훈련을 하는지,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됐는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질문이 쏟아졌어요. 다들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친절하게 설명하면서도 핵심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국가 안보의 핵심을 쉽게 공개할 리 없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 새벽을 떠올립니다. 상황실의 침묵, 빠른 결정, 정확한 실행. 그리고 조용한 종료.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어요.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아니 어쩌면 수십 번 실전을 겪은 것처럼. 한국은 준비돼 있었고 그 준비는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2026년 1월 9일 대한민국은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요. 소리 없이 움직이고 조용히 끝내고 국민을 지키는 나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저는 이제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으니까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그날 새벽 한국은 먼저 움직였고 세계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한국이 해냈다는 거였습니다. 국민을 지켰고 위기를 막았고 조용히 끝냈어요. 과시 없이 발표 없이 그냥 일을 했습니다. 그게 진짜 국가의 힘입니다. 저는 그걸 직접 목격했고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